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미국 금리 빅스텝, 금리 폭탄 터졌습니다.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합니다. 미국 빅스텝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려가던 대출금리도 줄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보다 인상 여부가 고민이라고 말하고 집값이 연착륙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락폭을 줄여가던 집값은 다시 하락폭이 확대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미국 빅스텝 금리 폭탄 터진다. 정말 상황이 미친 듯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네요. 아파트가 보이고요. 바로 지금 이제 부동산 상황이 다시 또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국 빅스텝 금리 폭탄 터진다. 오늘 제일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게 사실상 거의 집값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자, 6% 최종금리 공포. 이거 실현될 것 같은데 6%? 자, 파월 빅스텝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이번에 빅스텝 시사. 자, 금리 빅스텝 시사.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 좀 강경 발언, 매파적 발언을 했죠. 자, 두 번째, 인상 이유. 지금 미국이요, 서비스라든가 특히 물가, 서비스 물가, 다음 일자리 열기,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너무 뜨거워요. 경기 침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 물가가 또 뜁니다. 그래서 이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필요하게 됐어요. 시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빅스텝 확률이 예전에는 25%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70% 확률로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빅스텝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에서 6.4, 우리나라처럼 6개월간 지금 보합 쪽으로 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여기 4.6에서 4.7로 일자리 증가가 그냥 증가된 게 아니에요. 3배나 급증했고요. 실업률은 놀라지 마세요. 54년 최저랍니다. 바로 이러한 화랑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죠. 영향. 미국은 이런 이제 제도를 밟게 되면 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집값 하락이 심화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자, 한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노동시장 과열,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장기화. 바로 이게 지금 미국의 현재 우려되는 과정이에요. 바로 웬만하면 파월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진단을 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 어떤 문제냐? 자, 집값은 아직도 크게 하락 중입니다. 급락 지역만 일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집값이 안 떨어졌다. 그래요, 안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전국의 모든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안 떨어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거래가 안 돼서 시세가 안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못난 이들이 거래가 안 됐어요. 매물을 더 싸게 내놔도 사람들이 안 잡아요. 못난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단지이고 좋은 것들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 가셨죠? 세 번째, 3에서 5년 동안 집값이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이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금리라든가 경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장기 예측은 리스크가 큽니다. 즉, 금물이에요. 지금 뭐 5년 무조건 떨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6개월씩 좀 나눠가지고 관망하며 판단해야 돼요. 이미 집값이 좀 꽤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씩. 다만 확률적으로는 내년에 올라갈 확률이 제일 큽니다. 자, 이번에 보실래요? 미분양 줍줍 어떻나? 지금 하면 어떻나? 자, 특별한 경우, 정말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됐고 미계약됐고 줍줍하겠어요. 옛날에 줍줍하고 달라요. 이제는 금매가 분양보다 더 좋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를 크게 낮춰야 하는데 낮추질 않고 있어요. 경쟁률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00대 1 이거 신기루입니다. 이번에 영등포에서 뭐 200대 1 그러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입지도 별로인 곳이 세대수도 별로인 곳이 분양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잡을 바에는 둔촌주공이 훨씬 나아요.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얘들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은 어디 넣을까? 입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서울 그리고 또는 3기 신도시에서 또는 지방에서 특급 지역 중심으로만 넣어야지 무작정 넣으면 안 돼요. 자, 1억으로 서울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소형 갭 투자로. 그리고 지금부터 더 하락하게 되면 대단지 10에서 25평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값이 언제 오르냐 도대체. 변수는 많습니다.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확률 접근이에요. 자, 내년 그것도 한 여름 정도 오를 확률이 가장 크며 지역별로 장기 하락을 다 염두해야 돼요. 다 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강남, 서울 여기서부터 뛸 거예요. 경기도나 지방은 예전처럼 10년 동안 안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장기 하락까지 염두하면서 잡아야 돼요. 이번에는 언제 갈아탈까? 나는 갈아타고 싶다. 자, 지금은 하락 중이니까 지금 갈아타는 건 좀 빨라요. 왜? 내가 갈아탈 좋은 아파트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바닥에서 갈아타세요. 차라리 바닥에서 상급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세요. 바닥이 언제냐? 대략 내년 정도 빠르면. 자, 이제 지금이라도 팔까? 자, 잘 들으세요. 특급 지역이 아니고 20% 이내로 하락폭이 적거나 투자 목적인 사람들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버리세요. 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볼까요? 이창균 총재 금리나 시기상조 지금은 인상을 고민할 때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미국 고용 물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도 있고 유가가 올라가는 왜 중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가 뛰어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언제 정체되느냐? 소비자 물가가 2%까지 좀 안정이 됐을 때 정체를 한다.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 하겠냐? 이 질문에도 해외 여건이 개선이 되고 금리가 2%대까지 금리가 아니라 이제 물가가 2%대까지 내려왔을 때 논의하겠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한참 빠지 않아요. 2%까지 내려오려면.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부동산 불패 없다.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해가지고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는 고령화, 뭐 공급 여러 가지 트렌드가 변화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뛰기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주택 매입하는 것은 어떻냐? 지금 아직은 이자율이 높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하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이거나 또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거나 이거 신중함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 부동산 연착륙이란 말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급락은 아니고 완만하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집값 상승보다 하락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물가 경제, 물가 박스권 5% 장기간 유지. 물가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5%까지 장기간 유지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와서 4.8로 소폭 하락했어요. 자, 물가 전망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이제 말을 하죠. 3월에는 4.5 목표고 연말 정도 되면 3% 예상. 결론적으로는 아까 2% 돼야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3% 예상한다면 금리 인하는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뜻 아닙니까? 자, 정부가 은행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냐? 예대 마진이 너무 커요. 즉 은행이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개입해도 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개입해서 막 금리를 인하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은 존중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집값 전망 3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상승이냐 하락이냐 장기 하락이냐 이거 남은 거 여러분들이 맨날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니까. 자, 먼저 상승한다 확률은 낮아요. 10%?
자, 2023년 3월달 현재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많이 빠진 것들은 뛰고 있어요. 그게 1차 반등입니다. 23년 7월달에 자,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름이 상승 전환 확률이 커요. 이게 바로 2차 반등이다. 그리고 내년에 3월달 정도 되면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 바로 3차 반등이다. 바로 상승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이거 믿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하락. 2023년 3월달 현재 급락한 게 축소되고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왜?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 그런데 올 7월달 계속 하락할 것이고 하락 횡보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내년 7월이나 내년이 되어서야 상승 전환하거나 상승 확대, 즉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이나 남았네요. 이게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역시 바로 내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장기 하락 2023년 3월달 자, 급락 축소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 뿐이다. 올 7월달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25년 7월달까지도 계속 보합이 지속되거나 하락이 지속된다. 빨라야 25년 7월달 정도 상승 전환한다. 바로 이 세 가지나 있어요. 정리하면 하락이 더 무게중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섣부르게 실거주라고 해서 확 잡지 마세요. 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좀 안타까운데 부동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게 잘못된 거예요.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 정책을 나몰라라 해버렸어요. 자, 세금 거두려고 집값 잡는 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흔적이 보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자, 무능한 경제팀, 진짜 무능했잖아요. 그런 경제팀을 장기간 임명하고 끌고 갔어요. 이러니 집값이 폭등했죠. 자, 뒷북치고 핀셋 꼭 그것만 하고 오판하고 오만하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다. 물론 막판에 코로나로 인해서 뛴 것도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집값 거품이 높은데 뭔 집값을 지금 띄우기 위해서 환장합니까? 지금은 집값을 연착륙시켜야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만 지금 원희룡이라든가 서울시장 말만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릴 것처럼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뒷구녕에서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건설사, 다주택, 부자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건설사 미분양을 매입하고 다주택자들 다 풀어줬어요. 지금 많이. 부자 정책. 자, 미분양 매입, 비탄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국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 낭비. 빚내서 집 사라. 사실상 특례 보금자리도 빚내서 집 사라 이거예요. 자, 경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성장률이라든가 무역 적자. 금리를 동결시킨 게 가장 큰 잘못 같아요. 자, 금융권 대출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까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 돈잔치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기타 막 억지로 막 인하를 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장 원리에 맞지도 않고 지금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더 생겨요. 이번에 통화량 넘쳐난다. 미국 금리 역전 최대치. 저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자, 현 정권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쭉 올라가고 지금 통화량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0년 이후로도 좀 약간 줄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돈은 넘쳐나요. 시중에.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파 파월 금리 역전폭 42전의 최대. 여기 보면 2년물 금리 5를 찍었어요. 이미 4.8로 나왔는데 10년물 국채금리 3.9. 이 격차가 42년 만에 최대. 이렇게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꼭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는 옛날에 징크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아요. 아직은. 자, 이제 미분양 10만 가구 돌진, 10만 가구를 향해서 돌진. 은행 연체 급증. 지금 여기 보시면 자, 12만 가구 찍었고 16만 가구 찍었다가 언제? 이때가 바로 대략 2007년, 8년 이때예요. 그래 쭉 내려왔다가 다시 거의 1만 가구밖에 안 됐던 게 7만 가구. 10만 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안에 10만 가구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자, 은행 연체 3개월 만에 1조나 늘어났습니다. 1조는 큰 돈이에요.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4조 대, 지금 얼마 전 12월 달에 5조. 지금 현재 2월은 더 늘어났겠죠. 연체가.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매매 중위가격. 자, 12억까지 갔던 게 지금 9억대로 분기돼 버렸어요. 약 3억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이. 자,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 보니까 이게 0입니다. 매매지수. 보니까 이게 쭉 어때요? 쭉 내려왔다가 약간 반등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크게 빠진 폭이고,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봤더니 전국 집값. 자, 이게 0이죠. 0. 이렇게 뛰었던 것들이 여기 하락폭 보세요. 와, 미친 듯이 떨어지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데 아직도 커요. 빨간색이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근데 크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에서 계속 하락해서 횡보할 것 같아요. 역시 서울도 비슷하네요. 흐름이.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줄어들고 좀 더 줄어들었다가 하락 횡보. 자, 이제 이게 지금 퍼센트에, 자, 100달러짜리 돈이 보이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빗댄 말입니다. 벌써 부동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